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 오빠입니다. 이제 3월이 되면 공매도를 다시 재개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또 금지를 시키거나 아예 폐지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공매도와 관련된 영상은 제가 예전에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또 3월이 다가오니까 공매도에 관련된 질문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 댓글에 예전에 올렸던 영상의 링크를 달아드렸는데, 그래도 계속 똑같은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영상을 하나 더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뭐 비슷한 내용이지만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에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된다면 과연 삼성전자가 폭락할까요? 일단 공매도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매도에서 공은 빌 공짜거든요, 한자로. 없다는 뜻이죠. 없는 주식을 매도한다는 건데, 어떻게 매도를 하냐면요, 빌려서 매도합니다. 주로 기관에서 빌려서 공매도를 하는데요, 공매도의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없는 주식을 빌려서 지금 당장 팔고 나중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싸게 사서 다시 갚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주에 10만원짜리 주식을 지금 빌려서 바로 팔면 나한테 10만원이 생기겠죠. 그리고 나서 그 주식이 5만원으로 떨어지면 한 주를 다시 사서 갚습니다. 한 주를 사서 한 주를 갚았으니까 계산은 끝난 거죠. 그런데 나는 5만원을 벌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100주를 공매도 했다면 500만원을 벌었겠죠. 자, 이 원리를 알면 공매도로부터 안전한지 불안한지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공매도 세력이라면 어떤 종목에 공매도를 들어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지금보다 주가가 더 떨어질 것 같은 기업에 공매도를 들어가겠죠.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삼성전자의 주가가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시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오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생각하신다면 공매도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공매도는요, 주로 고평가되어 있거나 사양 추세에 접어 있는 사업을 하는 기업, 그리고 시가총액이 낮아서 만만한 기업, 예를 들면 공매도 세력이 시세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주로 타깃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는 지금 저평가됐죠. 그리고 하고 있는 사업이 반도체와 스마트폰, 파운드리, 5G, 자동차 전장 사업, 자율주행,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입니다. 사양 추세에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죠. 전부 다 미래지향적인 사업입니다. 시가총액이요, 530조입니다. 530조짜리 기업을 공매도 세력이 시세 조정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지금 대다수의 증권가에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1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체적으로 10만원에서 11만원대를 많이 산정을 하고 있는데, 목표 주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평가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자, 게다가 당장 D램의 호황기 찾아오죠. 파운드리 호재도 아주 많습니다. 갤럭시 S21이 또 조기 출시된다고 하고요. 폴더블 폰의 비중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업도 아주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인데, 폴더블 폰의 비중이 확대된다는 얘기는 수익성이 개선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공매도의 순기능이 과연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뿔대기 하나도 없고요. 그냥 폐지하는 게 답입니다. 굳이 교과서적으로 딱딱하게 얘기를 하자면 공매도의 순기능은요, 거래량을 증가시키고 유동성을 확대시키고 그리고 버블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매도가 금지된 기간 동안 코스피는요, 연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최근에 3000포인트 돌파했죠. 10년을 넘게 제자리 걸음하던 코스피가 공매도를 금지하자마자 1년 만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해버립니다. 공매도 순기능, 거래량 증가, 유동성 확대, 버블 억제요, 다 필요 없습니다. 팩트는요, 공매도 금지한 1년 동안에 한국 증시는 역사상 최고의 호황기를 누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매도의 단점을 얘기할 때 외국인과 기관의 배만 불리는 불공정 압법이기 때문에 공매도는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자, 공매도 비율을 보면요, 외국인이 59%, 기관이 40%, 개인은 1%도 안 됩니다.
이게 왜냐면요. 개인한테는 엄청 까다로운 조건을 이것저것 다 붙여놨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공매도가 아예 안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울 뿐이에요. 순기능, 역기능을 떠나서 공매도는요. 개인에게만 너무나도 불리한 조건을 달아놨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불공평하거든요. 재미는 외국인과 기관이 다 보고 피해는 개인들이 다 떠안죠. 이게 바로 공매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가가 완전히 폭락을 했을 때 개인들이 그렇게 공매도를 반대를 한 겁니다. 이렇게 개인들의 불만이 너무 많은 데다가 국내 증시가 완전히 초토화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공매도를 금지를 했었죠. 이 얘기는 공매도의 폐해를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공매도가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더 많다면 주가가 초토화됐다고 해서 사실 금지시킬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분명히 공매도는 주가의 하락을 유도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공매도에 순기능이 있다고 해도 역기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저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공매도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공매도 세력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주가를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악질적인 루머를 퍼뜨리거나 가짜뉴스를 양산해서 유포하거나 시세를 조종하기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주식시장을 개판 5분 전으로 만듭니다. 그래야 주가가 빠지고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자, 오늘의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공매도 세력이 시총 530조짜리 삼성전자를 과연 건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테슬라는요. 공매도 세력이 특히나 많았던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매도 세력을 다 씹어먹고 1년 동안에 10배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공매도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하락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공매도 이상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 그냥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사실 테슬라는 한때 지나치게 고평가받았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워낙에 혁신적이고 인기가 많았던 종목이라 그것을 다 뚫고 올라갈 수 있었죠. 일반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높을수록 공매도가 들어올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집니다. 삼성전자와는 사실 테슬라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오히려 삼성전자는 저평가되어 있고 수십 년 동안 반도체 업계에서 세계 최고의 자리를 지켜온 기업입니다. 이렇게 덩치가 크고 안정적인 기업에 공매도가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상황을 보면 창사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총은 말할 것도 없이 1위고요. 전 세계 반도체 기업 중에서도 시총이 2위입니다. D램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이 공매도로 폭락할 가능성은 똥파리가 싼 똥으로 변기가 막힐 확률과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작년 연말에도 대주주 10억을 피하기 위한 매도 폭탄이 나오면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 이런 공포심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물론 특정 종목은 영향을 크게 받을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는요. 이런 것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종목입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신경 쓰기 싫어서 삼성전자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삼성전자의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장 걱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냥 신경 안 써도 별일 없이 무난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기대 수익률이 조금 낮은 대신에 장 걱정 없이 편하게 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기 투자나 중기 투자 관점에서는 삼성전자의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장기 투자의 경우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장기 투자는 삼성전자가 짱입니다. 자,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인내심이 없죠. 30년, 40년 못 들고 갑니다. 코스피 평균 보유기간이 5개월이고요. 코스닥은 한 달입니다. 이런 개인들이
30년, 40년 장기 투자하기는 어렵겠죠. 그 대신에 장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 투자하시기에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따라서 공매도로 인한 지나친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 폭락장이 오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냥 추가 매수하면 됩니다. 주가 폭락이야말로 사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주가가 너무 올라서 싸게 주워 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공매도로 폭락이 온다면 오히려 공매도 세력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시면서 싼 값에 줍줍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혹시라도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라는 뜻입니다.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